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임에만 나가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적이 늘어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입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아는 한 수위 지혜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180도 바꿔줄 아주 귀한 통찰이에요.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며 정립한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10분 남짓한 이 짧은 투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심리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우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입을 꽉 닫아야 하는 순간은 바로 남의 단점이 내 혀끝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는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절대 이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자발적 특성 전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론이 있어요. 이건 내가 타인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이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친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라고 말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제가 욕한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연결해 버립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릴수록 제 이미지가 깎여 나가고 있는 셈이죠. 고대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는 3가지 체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선한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 3가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동네에서 마당발로 통하던 어느 이 여사님은 모임마다 남의 집 사정을 실어 나르며 주목받는 걸 즐기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 여사님이 나타나면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없는 곳에서 내 흉도 저렇게 보겠지라는 공포가 자리 잡은 거예요. 결국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서야 깨달으셨죠. 남의 단점을 말하는 입은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요.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절대로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저 아 그랬군요라며 짧게 경청만 하시고 어머 그러고 보니 오늘 입으신 옷 색깔이 참 화사하네요. 같은 뜬금없는 칭찬으로 화제를 돌려버리세요. 이것이 적을 만들지 않고 품격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 입을 닫아야 할 함정은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대에는 자식 자랑만큼이나 많이 하는 게 재산 자랑이죠. 그런데 심리학의 거장 데니얼 카너먼은 전망 이론을 통해 인간은 남의 성공을 들을 때 축하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훨씬 크게 느낀다고 증명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상대방의 부유함은 곧 나의 무능함으로 치환되어 뇌에 통증을 전달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운에서 시기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자수성가해서 건물을 올린 김 사장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동창회에서 크게 한턱을 냈습니다. 얘들아, 나 이번에 건물 샀다. 오늘 술값은 내가 다 낸다라며 호기롭게 외쳤죠. 하지만 그날 이후 김 사장님께 오는 연락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아니면 투자 사기꾼들의 전화뿐이었어요. 정작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들은 김 사장님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돈은 침묵 속에 숨겨져 있을 때만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돈은 나를 공격하는 표적이 될 뿐이에요. 누군가 형편을 물으면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밥 3끼 챙겨 먹을 정도는 됩니다라며 허허 웃고 넘기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번째로 우리가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은 바로 사적인 비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서 어디든 배설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하지만 투명성 착각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비밀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고대 로마의 세네카는 당신이 당신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이 지켜주길 바라는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비밀은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나의 노예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성당 친구에게 아들의 사업 실패와 빚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어느 분은 일주일도 안 되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할 힘이 없었던 거죠.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사람 대신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에 적나라하게 적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평화와 품격을 지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약점입니다.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믿고 내 부족함을 먼저 드러내면 상대방이 나를 더 가깝게 대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니체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권력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동정심이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팀원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본인의 영어 실력이나 집안에서의 위상을 솔직히 고백했던 어느 팀장님은 그날 이후 팀원들에게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팀원들은 뒤에서 팀장님도 별거 없네라며 지시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남에게 나눠줄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픈 곳을 찌르며 물어올 때 절대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글쎄요, 인생이 다 완벽할 수 있나요? 라고 넘겨버리세요. 침묵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보호색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내뱉을 때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면 그 에너지는 온전히 나 자신을 성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어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딱 3초만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꼭 필요한가? 나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삼켜버리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 3초가 여러분의 평판과 인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보를 노출하지만 듣는 사람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질문을 던지고 침묵하는 사람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평소보다 딱 30%만 말을 줄여보세요. 대신 그 시간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써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꼭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삼킨 말은 언제든 나의 힘이 되어 내면을 채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